얘네들의 그 전화 속에 그 떨리는 그 목소리 하며 울 듯 말 듯한 그런 터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그런 말투며 나한테 질문하는 그 뉘앙스조차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내가.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인도령입니다. 이게 점집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정신적으로 또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오시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속적으로 또 해결이 이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도 무속인들도 마찬가지, 정신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신과 의사분들도 정신병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 무속인들도 정신병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십수년 정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우는 소리, 힘든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사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듣고 또 어떤 퇴마라든지 퇴송이라든지 잘못된 내림이라든지 아픈 사람의 병굿이라든지 죽어가는 사람의 대수대명이라든지 힘든 사람의 어떤 우환관을 달래주는, 또 누군가의 죽음을 천도하면서 그 자식과 돌아가신 부모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고 대신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누군가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남길 때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오욕칠정 수없는 마음의 만감들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다 보면 우리 역시 마음의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해서 귀신을 다루고 영을 다뤄야 되는 사람인데 제정신일 수 있겠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확정하고 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사실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이 가해지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종교적인 게. 정말 아픈 분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현대인의 우울증과 뭐 불면장애, 수면장애는 뭐 현대인의 기본적인 병이다 할 정도로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고 각자 생존하는 시대가 되고 너무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런 식구들끼리 인구들끼리 교류라든지 이런 활발한 어떤 친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고 각자 살아남는 그런 방식의 사회적인 이슈로 좀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풀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고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고 포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정신과를 찾게 되고 이런 자살도 많아지고 정말 좀 미친 정신적인 어떤 착란도 굉장히 많아지고 좀 극단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근데 저 안 받아야 되는데 깨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 전화 울리니까. 여보세요. 이 화 났다고 표출하는 거야. 여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세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 하나만 말하고 끊을게요. 말씀하세요. 저 지금 16층이거든요. 저 지금 죽을 건데 죽어요 말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지금 선생님이 죽지 말라고 하면 안 죽고요. 선생님이 죽으라면 제가 죽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 앞에 세제통이 있는데 이 세제 먹어요 말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선생님, 저 지금 팔 끊었는데 피가 나요. 지금 상담해 주실래요? 살려주세요, 저 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과연 그 오밤 새벽 중에 이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어, 얘네들한테. 지금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 말로 치면 얘네들의 그 내 대답 하나에 자기네들이 죽고 사는 걸 정하겠다라고 반협박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근데 이거에 왜 꽂혀있냐면 감독님, 실제로 경찰한테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누구누구 아시니? 그래서 저는 상담한 기록이 없어요. 몰라요. 상담 기록에도 없어요. 근데 끝번호를 불러주세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음성 녹음 기록에 끝번호를 조회하면 이 사람 번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9268 딱 검색을 하니까 통화 녹음 내용이 있는 거예요. 통화 녹음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나 지금 죽을 건데 선생님 상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한데 지금 어떻게 새벽 3시 4시에 상담을 하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이런 식으로 쉽게 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그러니까 상담도 아니죠, 대화를 했던 녹음 파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죽었어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실제로 그걸 제가 겪었어요. 이걸 겪고 나니까 추후에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죽어요 말아요 하는 거에 내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야. 그쵸.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얘네들의 그 전화 속에 그 떨리는 그 목소리 하며 울 듯 말 듯한 그런 터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그런 말투며 나한테 질문하는 그 뉘앙스조차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내가. 이 정도 경지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속인조차도 이거는 죽이는 행위니까 정말 나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점집에 와서 그냥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속인에게 어떤 대단한 점사를 본다기보다 그 정도의 정신적인 힘듦과 아픔은 어느 정도 와서 당신의 앞날이 괜찮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기대도 되고 조금씩은 치료해 나갈 수 있고 극복이라는 게 조금 돼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아픔과 트라우마와 진짜 중내산해하는 그런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화 오면요, 이게 멈춰 있어야 내가 그쵸. 말을 못 하고 그쵸. 무슨 말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신적인 단계까지 가면 천지신명이 와도 해결을 못 해줘요. 그건 이 정도의 극악한 상황이 뭐 구슬해서 치료를 할 거, 뭐 부적 써서 안 죽게 할 거야. 이것도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각자 도생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경지까지 가기 전에 정신과가 됐던 무속인 선생님이 됐던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픔을 좀 털어놓고 대화라도 하고 소통이라도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내 집약체를 충분히 잡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극단적으로 사는 삶은 저는 좀 비추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열심히 내 멘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